내가 평소에 강동이나 송파를 가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노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은 기회입니다. 특히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24년 말부터 25년 초 이때면 충분하다. 이때를 기회 잡아서 꼭 움직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노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정부의 강제 상승 진압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봐봐요. 6월 7월에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치솟았습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는 감소했단 말이에요. 왜냐? 전세 들어갔던 사람이 매수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세자금 대출 나간 것도 그렇고 이 전세 거래량도 그렇고 6월 7월은 오히려 감소해요. 감소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세가는 지금 바닥이란 소리예요. 바닥. 근데 매수는 강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8월 때까지. 이제 전세 역전. 전세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전세로 수요를 다 몰아넣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도 지금 다 막고 있어요. 심지어 전세 끼고 잔금 치는 것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줄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조정은 전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 몇 주 동안 대출 나오면서부터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게 상급지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급지 타격이 있고, 오히려 중하급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를 게 없거든.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크게 타격받아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급지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는 곳이 전 생겨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인데, 정부도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도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대출을 빌려갔다니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을 보시면요, 처음 5월달, 6월달도 이것도 적은 수준이 아니에요. 많이 빌려갔거든요. 5조. 근데 7월 가니까 7조고요. 8월은 거의 10조 수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화들짝. 이미 8월 흘러가면서 8월부터 빌리는 수준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이 찍히는 거랑 잔금하는 일자가 다릅니다. 그럼 한동안은 이 가계부채는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잔금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9월도 예상치가 이미 7조 수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지금 거의 9월에 찍히는 8월에 이제 거래량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8월의 거래량도 지금 우리가 7월에 찍힌 거래량이 이제 9천 건 정도가 찍혔는데 8월도 거의 한 6천 건 정도까지는 찍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월이 7천 건을 찍혔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거래량일 뿐이고, 대출은 언제 받습니까? 대출 언제 받아요? 잔금할 때 받잖아요. 잔금은 보통 한 2달이죠. 2달 뒤에 잔금하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앞으로 이 8월 7월의 거래량이 이제 반영돼서 대출이 피크로 나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9월이죠. 9월도 대출 빌려가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미 8월로 끊어도 8월 끊었을 때 4달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3년에 나갔던 대출, 가계부채 대출을 넘어섰어요. 이미 8월에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당연히 대출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잔금할 사람, 이제 잔금하는 분들은 문제가 돼요. 왜냐? 9월부터는 이제 DSR 들어갔잖아요. DSR 들어갔다 보니까 감소됐고, 플러스해서 여기서 누구나 지금 당하는 게 뭐냐면 반공제예요. 반공제 당합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지금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소분을 어디서 세팅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여기서 모자란 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겁니다. 신용대출이에요. 신용대출. 그래서 지금 8월도 신용대출이, 이제까지 신용대출이 감소하다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9월 달은 더 심하게 신용대출을 끌어다 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도 부랴부랴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용대출도 막고 있어. 그래서 돈이 나올 수 있는 대출을 지금 다 막고 있어요. 그럼 신용대출도 못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보험이죠. 보험대출. 근데 문제가 보험대출도 이제 막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게 문제죠. 사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미 내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급지를 사기 위해서 일부러 전세를 끼우고 잔금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막혔죠.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많았어요. 뭐가 많았냐면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한 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풀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그래서 전세 끼고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매입을 해놓고 돈이 갑자기 대출이 부족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살 때 5억이면 이제 됐는데 갑자기 대출 반공제 받고 축소당하니까 뭐 4억 이하로 떨어져. 그럼 내가 돈이 없어. 신용대출도 안 돼. 다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전세나 껴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호흡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흡기가 떼진 거야. 계약금을 날려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사실상 지금 신규로 집을 사야겠다라는 수요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가 없어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이 집을 사려면 대출부터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덜 나오거든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한 것보다 무조건 덜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추석 전에 일단 매수도 없고요.
일부 단지를 제가 보니까 호가가 좀 내려온 데도 있어요. 급매물 하면서. 다시 급매물 시대가 온다라는 거지. 특히 상급지에서도 지금 제가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급매물로. 원래 시중가에 나왔던 것보다 1억 5천 정도 꺾인 매물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중단 이후에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겠구나라는 그 파악의 그 전조현상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9월 달 들어서는 거래가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9월. 앞으로 이제 9월 달이 한 20여일 정도 남아있죠. 20일 정도 남아있긴 한데 거래 수준 보면 한 6천 건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구조가 월세 거래량보다 매매 거래량이 위에 있는 요때 6월 7월이 매수 수요가 뜨거울 때 항상 월세보다 매매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는 거니까 진정세가 시작됐다는 거죠. 8월 들어서. 그리고 8월에 거래량을 뜯어보면 상급지 거래량은 많이 줄어있고 또 신고가의 그 수치도 감소세로 들어갔어요. 신고가도 진정세에 들어갔다. 사실 이거는 대출 규제라기보다는 고점에 대해서 다다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쉬어가는 조절이 되고 있는 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미 대선 11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또,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나오고, 뭐 이러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시장이. 그리고 대명절인 추석까지 껴있기 때문에, 9월 거래량은 좀 작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출 규제는 전세로 수요자를 몰아버리는 결과를 만들 거고요. 그것은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국지적 전세 강세장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시장은 벌어진 게 어디예요? 학군지. 학군지는 필연적인 거예요. 지금 학군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물건이 없어요, 물건.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 물건이 증발했어. 그나마 찾으려면 이제 전월세 물량이거든요, 전월세. 전월세 물량보다 매매 물량이 더 적어요. 시장에 나온 거는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물건 증발돼 있고 호가만 많이 높여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보다는 전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학군지는 전월세가 엄청나게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적인 걸로 봐도 지금 하급지 중에서 매매 회복이 더딘 곳 중에 전세로 수요자는 강하게 전세 물건이 적어서 전세가 강하게 움직이는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그 대출 규제로 전세몰이가 된다고 해서 무작정 전세가 폭등해가지고 2020년의 상황을 만들어낼 거냐. 우리가 2020년 10월, 11월 보면 그때 2020년 임대 입법하고 추석 이후에 보면은 전세가 미친 듯이 올랐죠, 그때. 그래서 그 폭등장이 그대로 재현될 거냐 했을 때 저는 이 표를 쓴 겁니다. 국지적. 일부 지역은 2020년 10월, 11월처럼 급등, 폭등이 나올 거지만 일부 지역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전세 매물 수치가 보면 2020년 8월보다는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신축 입주 물량이에요. 이게 보시면 앞으로 남은 이제 9, 10, 11, 12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불기둥이 한번 입주 물량이 치솟죠. 적정 수요 분기로 보면 이제 10,000 정도 수치인데 이건 거의 20,000에 다다르는 수치가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영향을 국지적으로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영향을 주냐면 이 물량이 25년 상반기까지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노리셔라. 기회가 온다. 24년 말 혹은 25년 상반기 내에 기회를 활용하면 충분히 상급지에 좋은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입주 물량 기둥 일단부터 보시죠. 보면 이게 앞으로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는 단지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대단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힐스테이트 문정이 9월 달에 이제 입주. 천호동에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자, 천호하구 문정, 강동구 송파구 이 2,000세대 정도가 들어오죠. 강동 둔촌동에 더샵 둔촌포레. 이게 둔촌을 왜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표현하냐면 이게 같이 들어오거든요. 파크포레온. 자, 이걸 묶어야 돼요. 이게 묶어야 돼. 그래서 이게 동남권에 들어오는 물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총 한 15,000세대 정도가 압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북권이 또 봐야 돼. 동북권. 자, 동대문구 이문동에 또 3,000세대. 이거는 재봐야 돼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거는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개발이라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다. 3,000세대 정도가 깔리는 거고. 그리고 또 장위동 성북구입니다. 또 3,000여 세대. 레디언트. 자, 그리고 잠원동 3,300세대. 내년 6월 메이플자이 들어오고요. 또 휘경동 이것도 동대문구로 묶어야죠. 동대문구. 이것도 한 2,000세대. 그래서 8,000세대가 또 동북권에 깔려요. 동북권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동남권에 15,000, 동북권에 8,000.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해당 지역은 매매랑 전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어떤 물량에 그걸 주냐면 구축 매물들. 구축 매물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강하게 조정을 누르는 그런 결과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깔리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저는 송파 지역, 강동 지역. 송파와 강동은 이번 조정 장세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잘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동, 송파.
영향 줍니다. 구축. 특히 전 재건축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옆에 있는 이 재건축, 뭐 오금이라던가 방이 지역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 영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강동에 있는 신축들도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고독 주공들, 주공 재건축들이나 명일동에 있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구축 단지들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매매 약세, 전세 약세. 그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올 하반기를 그냥 그대로 전세로 계약갱신권 쓰거나 해서 날리시면 안 되고, 내가 평소에 강동이나 송파를 가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노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은 기회입니다. 특히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24년 말부터 25년 초, 이때는 충분하다. 이때를 기회 잡아서 꼭 움직이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확실히 시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미대선 11월, 금리 인하 이번 9월에 봐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출 규제. 이게 이미 지금 9월 달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보일 거고, 심리 악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지켜봐야죠. 네 번째가 고점 인식. 이거 이미 상급지는 저고점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심리는 좋지 않아요. 남은 개월 4개월 동안은 매수 약세, 전세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또 첨언을 드리면, 지금이 저는 딱 그때 같아요. 지금 우리가 21년도나 이럴 때 보면은요, 이 먹을 게 없어요. 아파트도 지금 사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다.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죠. 이익 대비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는 큰데 이익은 적은. 그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투자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이, 시장을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걸 봐야 돼요. 원천적인 문제점. 지금 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으로 신축에 대한 입주 물량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에 대한 가격 불안 문제의 본질은 결국에는 신축에 있는 공급 부족이다라는 거고, 이걸 정부도 알기 때문에 지금 폭주해서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공급 중에서 향후에 우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이 뭘까? 그 공급에 대한 과정, 공급자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 돈 다 주고 사서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 공급자가 되는 게 큰 이문을 만드는, 큰 수익을 만드는 투자자의 소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한 템포 아니라 두수 세수 앞으로 가서 상급지의 신축을 만들어내는 공급이 되는 부동산을 선점하는 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신축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공급 대책이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맞는 상급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재개발 안 되는 자리였는데 이제 재개발 되는 자리들. 노후도가 원래는 67%가 돼야 되는데 60%면 되니까 재개발 되는 자리. 원래는 안 되는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 서울에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이런 데가 진짜 돈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 안 하지.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